안녕하세요. 헤더의 터닝 페이지 헤더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혹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괴로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치유하셨나요?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힐링을 주제로 한 영화, 소설 혹은 드라마와 같은 작품들을 보고 치유의 시간을 갖고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작품은 바로 이 윌북에서 새롭게 출판한 걸 클래식 컬렉션 시즌2 중 하나인 비밀의 화원입니다. 제목에서부터 힐링 느낌이 솔솔 나는 이 작품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도에서 태어난 주인공 메리는 영국 총독부 관리인 아버지와 아름다운 미모로 유명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메리의 출생은 이들 부부에게는 축복이 아니었죠. 아이를 전혀 원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던 메리는 태어나자마자 유모의 손에 길러졌고, 이 때문에 메리는 사랑스러움이란 찾아볼 수 없는 고집불통의 말썽 가득한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콜레라로 인해 메리를 제외한 집안 사람들 모두가 죽고 맙니다. 그렇게 메리는 고아가 되었지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부모님에게서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후 메리는 인도를 떠나 고모부가 있는 영국 요크셔의 저택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메리를 마중 나온 사람은 저택의 관리인 메들록 부인이었는데, 그녀도 메리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이 버르장머리 없는 소녀를 좋아하지 않았죠. 이렇게 고모부의 저택으로 가는 길, 메들록 부인은 메리에게 저택과 고모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10년 전 고모가 사망한 뒤 고모부는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어버렸고, 대부분 여행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 저택에 머물지 않고 있다고요. 이 집에는 메리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하인 마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메리와 달리 무척 밝고 쾌활한 아이였죠. 메리는 마사에게 보모처럼 옷을 입혀달라고 고집을 피우지만 마사는 메리의 어리광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메리 혼자 옷을 입어보고 밥을 먹어보라고 말하죠. 이런 대우를 처음 받아보는 메리는 마사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지만 이내 착하고 수다스러운 마사와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마사는 메리의 전담 하인은 아니었기에 메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밖에서 산책이라도 해보려 하지만 아직 봄이 다가오지 않아 날씨는 우중충하기만 하죠. 그러던 메리는 우연히 이 우울한 저택 안에도 제대로 된 정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10년 전 고모가 그 정원에서 사고로 사망한 뒤 정원은 폐쇄되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듣자 메리는 정원의 모습이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이후 메리는 귀여운 울새를 만나게 되고 정원사 벤에게서 이 새도 부모를 모두 잃은 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메리는 이 울새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되죠. 저택에서 마사, 정원사 벤, 울새의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된 메리는 더 이상 이기적인 행동과 버릇없는 말투로 타인을 대하지 않게 됩니다. 이후 메리는 또다시 울새와 마주치게 되는데, 이때 담 위로 날아가는 울새를 보자 메리는 정원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게 됩니다. 마사는 메리에게 정원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메리의 끈질긴 질문 끝에 고모부가 왜 정원을 미워하게 됐는지 말해주게 됩니다. 그 정원은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고모와 고모부가 직접 식물들을 가꾸며 많은 시간을 보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모가 정원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죠. 이후 고모부는 집안 사람 그 누구도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담지 못하게 했고 정원의 문도 굳게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원에 얽힌 비밀 말고도 메리에게는 또 다른 궁금증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저택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은 기괴한 소리가 메리에게 들려왔기 때문이죠. 마사는 당황해하며 그 기괴한 소리가 그저 겨울바람 소리라고 말했지만 메리는 울음소리에도 분명 비밀이 있을 것이라 믿게 됩니다. 이후 봄이 조금씩 다가오자 메리는 또다시 밖에서 울새를 만나게 되고 그 울새를 따라가다 정원 근처에서 흙이 파헤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메리는 흙 속에서 오랜 세월 땅에 묻혀있던 낡은 열쇠, 정원으로 향하는 비밀의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꿈에 그리던 정원으로 들어가게 된 메리이지만 그곳은 메리가 상상하던 아름다운 녹색의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담장, 다 떨어져 나간 잎사귀, 빽빽한 덩굴만이 가득했죠. 정원을 거닐던 중 아주 작은 새싹을 찾게 되고 메리는 정원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그 어떠한 지식도 없는 메리였지만 이 소녀는 혼자 새싹들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메리는 착한 마사에게 삽과 꽃들을 사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고 마사는 자신의 동생 티콘이 메리를 도와줄 것이라 약속하게 됩니다.
이후 메리는 정원사 벤에게 정원 가꾸는 법을 배우게 되고 마사처럼 사랑스러움이 가득한 아이 디콘과도 친구 사이로 발전하면서 디콘을 비밀의 화원에 초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메리와 디콘 두 아이들은 함께 정원을 가꾸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고모부가 저택에 돌아오게 되고 메리는 태어나 처음으로 고모부를 만나게 됩니다. 집안 사람들은 고모부가 고약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했지만 메리가 만난 고모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 메리는 고모부에게 저택 안의 땅을 조금만 가져도 되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모부는 조금 고민을 하지만 이내 따뜻한 눈빛으로 메리가 원하는 만큼의 땅을 가져도 좋다고 말해주죠. 이후 고모부는 또다시 트라우마가 가득한 이 저택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치던 어느 밤 메리는 또다시 이상한 울음소리를 듣게 되고 이는 절대 바람소리가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죠. 몰래 방을 빠져나와 소리를 따라가자 메리는 울음소리의 주인공이 자기 또래의 어린 남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병약해 보이는 그 소녀는 굉장히 방어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의 메리처럼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던 메리는 이 소년이 바로 고모부의 아들, 자신의 친척 콜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메리가 몸이 좋지 않은 콜린을 괴롭힐까봐 집안 사람들 그 누구도 콜린의 이야기를 메리에게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밖으로 나온 적 없는 병약한 콜린은 아버지와의 교류도 끊긴 지 오래였죠. 고모부는 콜린을 보면 고모가 생각났기 때문에 아들을 외면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여운 콜린은 메리에게 자신은 아픈 몸 때문에 오래 살 수 없을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메리는 이런 콜린을 위로하려 콜린의 어머니, 고모가 사랑했던 비밀의 화환에 대해 말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콜린은 그토록 혐오하던 창밖의 세상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메리는 마사에게 자신도 콜린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소녀는 콜린이 사실 정말 아픈 아이는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누게 됩니다. 병약하게 태어난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염려스러운 집안 사람들 때문에 저런 은둔 생활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두 사람은 믿게 되죠. 이후 봄이 다가오자 비밀의 화원은 조금씩 색을 찾아갑니다. 이를 바라보던 메리와 디콘은 콜린이 이 정원을 보게 된다면 더 이상 우울한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고 두 아이는 콜린을 정원에 데려오기로 결심합니다. 콜린도 이 이야기를 듣고는 바깥 세상과 마주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콜린은 시간이 갈수록 메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메리가 자신의 방으로 오지 않는 날이면 또다시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런 콜린에게 지칠 법도 하지만 메리와 디콘은 콜린을 찾아가 봄이 성큼 다가온 정원의 아름다움을, 햇빛의 따사로움을 이야기해주며 콜린을 다시 평온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무척 노력합니다. 그렇게 두 아이의 도움 덕분에 콜린은 용기를 내어 휠체어를 타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랑했던 비밀의 화원에 가게 됩니다. 정원의 아름다움에 감탄한 콜린은 오늘이 끝나지 않았으면 과 같은 생각까지 하게 되죠. 그날 밤 집을 떠나 있던 고모부는 잠을 자던 중 세상을 떠난 아내가 정원에 머물러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후 잠에서 깬 고모부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아들 콜린이 있는, 그리고 아내의 정원이 있는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그는 서둘러 요크셔로 돌아갈 채비를 하게 됩니다. 과연 고모부는 긴 방황을 끝내고 아들 콜린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새 아이들이 가꾸어 놓은 비밀의 화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비밀의 화원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1911년 작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에 의해 집필되었는데 무려 10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랑을 받아왔죠. 여러분은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검증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년, 500년, 50년이 넘도록 수백만 또 수천만이 넘는 구독자들에 의해 읽혀져 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고전들도 단어 혹은 디테일에 있어서는 변화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현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불편한 점들도 참 많죠. 따라서 고전도 결국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윌북의 걸클래식 컬렉션은 이 변화를 매우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타 번역판에 있던 지역 차별적, 성차별적 발언들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 현대적 번역으로 탈바꿈시켰죠. 또 기존 고전 소설들이 갖고 있는 고리타분함을 트렌디한 디자인과 함께 없애려는 시도도 하고 있고요. 지난 시즌1에 이어서 이번 시즌2에서도 비밀의 화원을 포함 키다리 아저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메리 포핀스도 함께 선보였는데 과거 아이들이 읽는 동화라고만 정의되었던 이 작품들을 성인들을 위한 소설로도 선보였다는 점이 참 마음에 듭니다.
보통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창작품 속에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넣고는 하는데 비밀의 화원을 쓴 작가 프랜시스 오디슨 버넷도 실제로 식물과 정원 가꾸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과 관련된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그녀는 10대였던 어린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다고 해요. 따라서 작품 속 메리와 콜린은 세상을 떠난 작가의 아이를 투영한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천국에선 아들이 비밀의 화원 같은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하길 바라며 이 작품을 썼을 수도 있고요. 제가 결말을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은 이 작품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트라우마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작품은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한 메리의 트라우마가, 삶의 어두운 그림자밖에 없던 콜린의 트라우마가, 사고로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 인생을 포기한 고모부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치유되는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점은 작품 속 메리와 콜린, 이 두 아이들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그들의 트라우마를 없애나갑니다. 하지만 고모부는 조금 다릅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죠. 어째서 그랬을까요? 이는 사랑을 해본 적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메리와 콜린, 이 두 아이들은 사랑을 받아본 적도 준 적도 없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는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들이어서 처음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아내와 오랜 시간 사랑을 나누며 행복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던 고모부는 아이들처럼 과거를 잊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기엔 이미 너무 지쳐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복에는 언제나 상실이 뒤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내가 죽었을 당시 갓난아이였던 아들 콜린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병약한 아들을 너무 사랑하게 됐는데 그 아들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버릴까 두려웠던 거죠. 그렇게 고모부는 행복이 주는 신기루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집을 떠나버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나만의 정원에 쌓아두죠. 행복한 경험만을 쌓아둔 정원이라면 우리는 그 정원에 자주 들려 행복한 기억들을 되새기고 싶겠지만 불행함이 가득한 정원이라면 그 불행함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문을 잠궈버리고 싶을 거예요. 내가 고개를 돌려 그 불행한 기억들을 외면해버린다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 불행한 경험들은 내가 보고 있지 않을 뿐이지 사라지진 않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으니까요. 따라서 작품 극 후반부 고모부는 아내와 정원에 대한 꿈을 꾸게 되면서 트라우마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선 영원히 잊지 못할 불행한 기억 위에 행복한 기억을 억지로라도 쌓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작품 비밀의 화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힌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 희망은 자라날 것이고 처음엔 힘들겠지만 억지로라도 행복한 기억들을 쌓아가다 보면 삶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조용히 흘러간다고요. 여러분들도 만약 과거의 기억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윌북의 걸클래식 컬렉션 시리즈 시즌2 비밀의 화원과 영화 비밀의 화원을 직접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 굳게 닫혀버린 비밀의 화원의 열쇠를 다시 한번 꼭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작품 저의 한 줄평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따뜻한 열쇠입니다. 이번 리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헤더의 터닝 페이지 구독과 알림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